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통계의 거의 뭐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이 정규 분포는. 그래서 그 가장 그 메인 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걸 배웠냐 하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 이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있었지.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있었고, 수많은 이산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얘들아 그 시행이 독립 시행일 때 우리가 이항 분포가 있다. BNP 해가지고 배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아 이산을 넘어서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어서 뭐 fx 뭐 저번 시간에 했겠지만 넓이가 1이고 항상 양수고, 그치? 뭐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됐니?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수많은 이산 확률 분포 표 중에서 독립 시행일 때 우리가 이항 분포를 만들었단 말이야. 굉장히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지, 수많은 경우 중에서. 이게 사실 얘들아 이 독립 시행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얘들아 통계야. 통계 사실상 이제 너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뉴스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여론조사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당신 뭐 누구 뽑을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는 누구를 뽑겠습니다. 저는 뭐 철수 아저씨를 뽑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 또 누굴 뽑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얘들아 다른 사람의 선택이 지금 얘들아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야. 딴 사람이 누구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맞아. 나는 내가 철수 아저씨를 좋아할 확률이나 다른 사람이 철수 아저씨를 좋아할 확률이 같다. 즉 각각 사람한테 얘들아 물어봤을 때, 지지의 자를 물어봤을 때 이 독립이란 말이야, 얘들아. 사실상 물론 뭐 이걸 듣는 친구들이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뭐 독립이 아닐 수도 있지.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누가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왠지 막 누구는 싫을 수도 있고 왠지 누구는 좋을 수도 있고, 그치? 이해돼? 뭐 어떤 사람이 얘들아 독립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통계학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기 때문에 수많은 이상 확률 변수 중에 이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인 이항 분포가 굉장히 중요했고, 말 그대로 얘들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수많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그럼 얘들아 그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수많은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확률 밀도 함수는 너희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얘들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난리를 쳐서 그리든지 간에 여기 둘러싸인 전체 면적이 몇이면 되는 거야? 1이면 되는 것이고, 또한 얘들아 우리가 항상 x축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배웠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얘들아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특별한 경우, 즉 정규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수많은 이산 확률 변수 중에 독립 시행일 때 이항 분포를 배웠듯이 수많은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을 우리가 정규 분포로 배울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수학 성적에 대해서 얘들아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수학 성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어떤 평균이 나왔대. 얘들아 수학 점수 평균이 나와서 평균이 얘들아 뭐 한 38점이다 라고 나왔다 치자. 그럼 우리가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맞아. 물론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38점이 뭐니 얘들아 한 뭐 이렇게 뭐 100점이나 아니면 뭐 겸손하게 다 맞으면 인터뷰 해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 틀리라 그랬잖아. 한 96점이나 이렇게 맞을 거지만은, 자 우리가 얘들아 너희가 정규 평균 근처에
솔직히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분포를 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들아 평균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점을 찍을게. 내가 이렇게 점을. 이해돼? 당연히 얘들아 상위권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이렇게 좀 줄어들 거야. 얘들아 하위권으로 갈수록 또 얘들아 하위권의 학생 수도 얘들아 좀 줄어들 것이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 평균이라는 건 평균 정도 맞기는 좀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100점 맞기 꽤 힘들지 않냐. 얘들아 100점 맞는 게 평균 정도 맞는 것보다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갈수록 상위권의 인원수는 적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하위권으로 갈수록 하위권의 인원수도 적어질 것이다.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고. 뭐 96점을 맞는 것도 굉장히 얘들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든 일이겠지만 이게 4점을 맞기도 힘들어. 얘들아 수학을 진짜 그 뭐시냐 얘들아 공부를 해서 4점을 맞는 것도 이렇게 쉽진 않다고. 괜히 뭐 마킹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얘들아 마킹을 했는데 4점을 맞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또 쉬운 일은 아니야. 그지? 또 이게 또 틀려줘야 되거든. 그지? 운도 나빠야 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띄워줄 건데 얘들아 대부분 우리 집 사회 현상을 연구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회 현상 연구를 해보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려지더라 라는 거. 자 이걸 내가 조금 뜯어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요거를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얘들아 이 가운데 있는 대칭 축이 x는 m이야.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어떤 뭐 종 모양 혹은 얘들아 어떤 산 모양 아니니. 그치? 그래서 얘들아 이게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야. 얘들아 이것도 하나의 fx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거든.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필이면 너희가 이렇게 종 모양 혹은 얘들아 산 모양의 곡선을 우리가 얘들아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정규다. 정규는 얘들아 다른 말로 얘들아 노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노말. 어이씨 당황했어 얘들아. 그래서 노말 알지 얘들아? 그냥 노말하다 라고 말하면 얘들아 그냥 뭐 보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뭐 일반적으로 노말하게 대부분의 사회현상은 이러한 조건을 따르더라. 자 봐봐라. 내가 색깔을 좀 바꿔서 평균 근처의 인터벌을 한번 잡아볼게 얘들아. 인터벌 그러니까 이 길이 보이지 얘들아. 이 길이 상위권 근처의 인터벌 이 길이와 하위권 근처에 얘들아 인터벌을 잡았을 때 내가 이 길이들을 다 똑같은 것으로 볼게 얘들아. 길이들을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너희가 얘들아 보다시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를 확률 값으로 보기로 했는데 요 넓이가 어떤 얘들아 이러한 넓이가 상위권의 넓이 혹은 하위권의 넓이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이걸 아까 전에 이제 수학 성적으로 봤을 때 평균 근처의 넓이가 상위권 혹은 하위권의 넓이보다 넓더라. 그럼 확률이 크더라.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상위권에 있을 확률보다 혹은 얘들아 하위권에 있을 확률보다 크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됐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곡선.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어떤 수능을 보고 나서 수학 성적 분포를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소득 분포를 연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평균 근처가 제일 좀 뚱뚱하고 좌우로 얘들아 갈수록 좀 작아지는 종 모양의 곡선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거. 됐니? 물론 얘들아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겠지. 너희가 이번에 뭐 수능 본 친구들 성적 조사를 했는데 정말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진 않아. 조금 이제 좀 찌그러진 산 모양이 나올 수는 있겠지. 맞니?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모양에 근사하게 되더라. 실제 얘들아
사회현상 연구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선이다. 알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돼. 자,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됐니? 얘들아,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보자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제 화면에 이제 그래프가 하나 뜨게 될 텐데, 오케이. 여기 보게 되면 얘들아, 너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게, 잘 봐봐. 니네 처음 내가 확률 도입에서도 이야기했어. 얘들아,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값이랑 산포도야. 대표값이 뭐야? 대표값 중에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걸 평균을 쓴다 그랬지. 평균이 높으면 우수하다. 평균이 낮으면 못하는 반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얘들아 어떤 거야? 우리가 얘들아 삼포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 그치? 삼포도.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흩어진 산자라고 해서 삼포도가 크다, 분산이 크면 양극화. 어때 얘들아? 평균 근처의 사람들은 적어지고, 맞아, 상위권 사람과 하위권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잘 봐봐. 왼쪽 그림을 너희가 이제 이거 왼쪽 그림을 얘들아 지금 여기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말하는 거야. 어떤 얘들아, 너희가 여기를 이제 뭐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로 보게 되면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평균이 0이었는데 평균이 1, 평균이 3 이런 식으로 얘들아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이 정기분포 곡선이 평균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잖아.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옮겨지면 질수록 그 집단이 얘들아 우수하게 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1번에 비해서 2번에 비해서 3번이. 됐니? 즉 얘들아, 평균에 따라서 이 정기분포 곡선은 좌우로 이동하게 되겠지. 대칭축이 이동하니까. 니네 뭐 2차 함수 비슷하지 않니?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삼포도에 대해서 오른쪽 그래프 얘들아, 오른쪽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자, 표준 편차가 0.71 대 그래프가 1번 그래프인데 1번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2가 되면서 얘들아 어떠니 좀 산이 눌리지 않았니? 얘들아, 고도가 낮아졌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는 3번 그래프 같은 게 되면서 산이 더 많이 낮아졌단 말이야. 잘 봐 얘들아,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너희가 내가 평균 근처의 인터벌을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보게 되면,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얘들아 0.7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 되게 크지 얘들아. 되게 크거든, 그지? 됐니? 근데 너희가 얘들아 표준 편차가 1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은 어떤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얘들아 더 확률이 작아질 것이고, 3번 얘들아 표준 편차가 몇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2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얘들아 이렇게 굉장히 작아져. 그러니까 얘들아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니까 점점 커질수록 평균 근처의 넓이가 노란색에서 여기 그 무엇이냐, 여기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 면적으로 얘들아 어떠니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 평균 근처의 확률이 작아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줄어든다. 즉 뭐 소득이라고 할까? 이거 소득 수준이라고 보게 되면 중산층이 줄어드는 거지. 중산층이 줄어드는 거. 그 대신에 너희가 또 구분해줘야 되는 게 얘들아, 그 대신에 이거 조금 지워놓고 쓰자 얘들아.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그 대신에 너희가 얘들아 중산층이 들어주는 대신에 상류층 봐볼까 얘들아? 상류층 잘 봐 얘들아. 이쪽에 시그마가 1일 때 상류층은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시그마가 2일 때 상류층은 어떠니 얘들아? 이만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만큼이 상류층이 늘어났니? 마찬가지로 얘들아 하위층도 이런 면적에서 이만큼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 보여. 당연히 얘들아 평균 근처가 줄어들었으니까 상위권으로 평균 중산층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 얘들아
무엇이냐 하위층으로 얘들아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양극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사회문화나 이런 데서 뭐 배우게 되지, 그치? 가슴 아픈 일이야, 얘들아, 이런 게. 됐니, 얘들아?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어도 얘들아, 그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치? 맞아. 그래서 요렇게 너희가 정규분포 곡선을 좀 너희가 따지고 보니까 어떤 이 정규분포 곡선은 누구에 따라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야? 평균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게 되고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산이 점점 눌리게 되지, 그치? 중산층이 눌려서 없어져야 되니까, 얘들아. 그래서 정규분포를 약자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n, 노말이니까 n이라고 할 거고 m, 시그마 제곱으로 우리가 약자로 나타낼 거야. 너희가 봐도 얘들아 m과 시그마에 따라서 곡선이 바뀌게 되는 걸 봤잖아, 지금. 그래서 n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하필이면 종 모양의 혹은 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평균이 m이 따라서 좌우로 대칭축이 이동할 것이며 시그마에 따라서 산의 높이, 뭐 찌그러진 탱이 산이냐 얘들아 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산인지가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요렇게 얘들아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너희가.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얘들아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어. 얘들아 여기 설명 쪽이. 자, 정규분포 곡선은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생겼는데, 오 얘들아 이거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함수식이 맞아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함수식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함수식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함수식은 너희가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어. 얘들아 이거는 그냥 그려려니 해주면은 돼. 그냥 너희는 m과 시그마에 따라 변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아까 말했듯이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1이고, 당연히 m일 때 최대겠지 얘들아. 여기 m일 때 어떤 거야? 여기 m일 때 함수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조금 안 보일래나?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얘들아 x축이 점근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없이 뻗어가는 거야. x축에 니네 뭐 분수함수 배웠으니까 점근선이 뭔지 알지?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그 무엇이냐 소득 분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평균 근처에 사람들도 있고, 맞아, 뭐 우리나라가 얘들아 굉장히 잘 살게 돼서, 맞아, 우리나라 뭐 평균 소득이 뭐 1,000만 원이 됐다 치자, 행복하게. 맞아. 근데 얘들아 이게 왜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냐 하면 이 한없이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그분, 맞아, 여기서 뭐 실명을 이야기하긴 그렇고, 맞아, 어떤 전자의 그분 막 이렇게 막, 맞아, 막 1년에 뭐 얼마 몰라, 뭐 몇백억을 버는지 몇천억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막 한없이 얘들아 갈 거 아니야, 그치? 막 이렇게. 그래서 점근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아마 이제 아까 선생님 넓이가 1이라 그랬는데 이게 계속 점근선이 가게 되면 여기 넓이가 계속 생길 것 같고, 넓이가 1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 특히 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들아 의구심을 좀 가질 수가 있어 얘들아. 알겠니? 근데 맞아, 우리가 이걸 뭐 이상적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점근선에 대한 넓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들아 여기 교과과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1이려니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이제 4번이랑 이제 5번이 되게 중요하지, 그지? 시그마가 일정하니까 산의 모양 꼬라지가 일정할 때 m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인다라는 거. m이 고정되어 있을 때 시그마가 커지면 산이 찌그러진다, 산이 눌린다, 중산층일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것들. 됐니?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너희가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 있어. 너희가 이제 그 삼포도가 작다라고 하면 얘들아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얘들아 뭐 성적이라고 할까 얘들아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게 얘들아 고만고만하다 뭐 이거 표현 알지 얘들아?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뭐 대충 애들이 다 뭐 한 뭐 50에서 60 사이에 대 고만고만하고 뭐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뭐 못하는 친구 없이 고만고만합니다. 이걸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해. 알겠니? 절대 너희가 이 고르다라는 것을 얘들아 뭐 골고루 있다라는 말이랑은 전혀 다른 거야 얘들아. 니네 골고루 있다라는 건 이런 거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졸라 못하는 애도 있고 겁나 잘하는 애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뭐 있는 거 우리가 골고루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니네 뭐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막 어렸을 때 막 시금치도 먹고 당근도 먹고 얘들아 뭐 양파도 먹고 생강도 먹고 이렇게 골고루 먹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반찬이 고만고만하면 얘들아 어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고만고만한 반찬이 엄마가 반찬을 해줬는데 계란 후라이, 계란찜, 맞아? 계란밥, 뭐 계란 뭐 이렇게 탕, 맞아? 그럼 반찬이다 얘들아. 계란 갖다 만든 거니까 고만고만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골고루 해주시면 얘들아 뭐 계란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뭐 돼지갈비도 있고 소갈비도 있는데 막 이렇게 뭐 만두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깐풍기도 있고 막 이렇게 엄마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열심히 해봐 이것들아 얘들아. 그렇게 엄마가 해줄 수 있어. 알겠니 얘들아? 열심히 안 하니까 이게 저녁에 콩나물밥만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고르다와 골고루 있다를 너희가 좀 구분해서 고만고만하다, 삼포도가 작으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너희가 이거는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고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줘야지 되는 거지. 이해돼? 너희가 이제 뒤에 진도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fx 보이지 얘들아? 여기 fx 이렇게 있는 거? 이 fx 그래프가 다시 말하지만 m과 시그마 때문에 변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 fx 그래프가 굉장히 쉐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fx 그래프로 둘러싸인 어떤 넓이를 구하거나 뭐 적분을 하겠지. 그치? 이 쉐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 fx 정규분포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쉐시겠더라 라는 거. 쉐시라는 것만 기억해놔. 넓이 구하기가 굉장히 쉐시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됐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여기 지울게요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안 보이게 좀 놔둔 상태에서, 자 얘들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할 거야 얘들아. 내가 여러 가지 예도 들고 이제 할 건데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어디 갔냐? 우리가 이제 국제화 시대에서 무역을 해 얘들아.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하려면 얘들아 어떤 물건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고 뭐 일본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도 팔리고 요즘에 뭐 해외 직구 같은 것도 굉장히 얘들아 많이 하잖아. 그치? 무역이 무엇이냐, 꼭 이제 수입 업체가 수입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내가 얘들아 또 이렇게 엣지 있게 커피 먹고 있으면 되게 어울리지 않냐 얘들아. 또 교무실에서 이렇게 탁 커피 먹고 있으면 얘들아 그 옆모습 탁 보면 얘들아 이렇게 되게 막 그 여학생들 반하고 막 이러잖아 얘들아. 아무튼 간에 그 직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얘들아. 원두 같은 거를 살 때, 커피를 살 때 이제 직구를 하는데, 맞아. 뭐 유럽 사이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미국 사이트도 들어갈 때도 있고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이렇게 들어가서 할 때, 옛날에는 얘들아 이랬어. 그러니까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들아 독일 돈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 뭐 이탈리아 가서는 이탈리아 돈으로, 아니면 얘들아 뭐 일본에서 뭘 사면 일본 돈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 미국에서 사면 미국 돈으로 책정이 되고,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야 얘들아. 똑같은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여기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물건 품목이 얘들아, 맞아? 여기서 뭐 이렇게 커피 이렇게 있다 치자 얘들아. 오케이, 내가 먹는 뭐 일리 커피 원두 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일본 엔화로는 얼마고요? 뭐 XN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돈으로는 얘들아 Y 위안이고요. 맞아. 뭐 그다음에 유럽 돈으로는 얘들아 뭐 이렇게 뭐 W 뭐라 그러니 얘들아 유럽에서 그 뭐 뭘 쓰냐 그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있지 그거 유로화 얘들아 유로화. 맞아. 이렇게 얘들아 가격이 나라마다 제각각 다르다면 굉장히 힘들다고 얘들아 우리가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무역을 할 때는 얘들아 우리가 엔화나 위안화나 얘들아 아니면 뭐 유로화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달러로 얘들아 많이 환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직구 사이트 대부분 들어가 보면 얘들아 달러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직구 사이트 운영하는 데 보면 위안화보다는 얘들아 달러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잘 살잖아 얘들아. 미국이 강대국 아니겠니? 그치? 뭐 부럽지만 어쩌겠어. 우리나라가 짱은 아니잖아. 그치? 미국이 잘 사니까 달러로 환산을 하고. 그치? 그리고 또 가슴 아프게 얘들아 언어도 어떠니? 맞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슴 아프게 영어로 대화를 하지 않니? 그치? 맞아. 우리나라가 짱이었으면 그지? 맞아. 영어 안 배워도 되고 얘들아 우리는 말만 잘하면 될 텐데 영어 너무 힘들지 않니? 그치?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가격 단위도 표준화 시키고 언어도 표준화 시킬 수가 있고. 맞아. 혹은 뭐 국사 시간에 얘들아 흥선대원군 아저씨가 맞아 도량형 통일 같은 거 하지 않았냐 얘들아. 도량형 통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1kg랑 내가 말하는 1kg가 되게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깃집 가서 내가 1인분 주세요. 맞아? 근데 사장님이 말하는 1인분 기준이 다르잖아 얘들아. 되게 빡치게 막 이렇게 요즘에 무슨 200g을 1인분이라고 하지 않냐 얘들아. 말도 안 되는. 그치? 이해돼? 어떤 미친 음식점은 얘들아 180g 1인분이라고 막 하는 데도 있어 얘들아. 뭐 이렇게 뭐 요즘에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해야 되니까 얘들아 한 500g 정도를 1인분으로 보면 참 좋을 텐데. 그지?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우리는 얘들아 누구나 얘들아 어떤 가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단위로 혹은 언어로 표준화를 시켜야 될 이유를 굉장히 너희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얘들아. 그치? 이건 좀 지우고. 됐니?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운 정기분포 곡선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자 얘들아 수많은 정기분포 곡선이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기분포 곡선 함수가 얘들아 fx가 얘들아 어떻게 생겼어? fx가 쉣으로 생겼기 때문에 힘들어 얘들아 이거 적분하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정기분포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 m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얘들아 어떤 x에 대한 정기분포가 있었어. 그 정기분포는 얘들아 10,2의 제곱이라는 정기분포가 있어서 그 정기분포를 그려주게 되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대칭축이 10인 거지. 이렇게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들아 또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연구하니까 확률 변수를 x가 아니라 y로 써줘야 되겠지. x가 아니니까 y라고 해줘야 돼. 정기분포를 얘들아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얘들아 만약에 뭐 20, 뭐 1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얘들아 대칭축이 20이고 얘들아 표준 편차가 1인 정기분포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가 이제 20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들아 여기에서 뭐 8부터 x가 14 사이의 면적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들아 8부터 14 사이의 면적이니까 이렇게 얘들아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아까 전에 그 쉣 함수 있지 얘들아. 그 쉣 함수를 얘들아 8부터 14까지 적분을 해줘야 확률값이 나오겠지. 근데 뭐 할 수는 있어 얘들아. 특히 뭐 이과 친구들 나중에 뭐 치환적분 갖다 할 수는 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 그치?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도 이번에는 얘들아 y가 뭐 예를 들어서 20에서 y가 22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20에서 22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또 똑같이 얘들아 어떠니 20부터 22까지
또 얘들아 또 이제 쉐탐수인데 아까 쉐탐수랑 지금 쉐탐수는 다르지 얘들아. 쉐닷이라고 할게. 왜? 아 평균이 바뀌었잖아 얘들아. 평균이 표준 편차도 바뀌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함수 모양 꼬라지가 어때 얘들아. 함수가 바뀌어있지.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또 다른 쉐탐수, 그러니까 같은 쉐인데 얘들아 좀 다른 쉐이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또 적분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얘들아 비효율적이더라 라는 거. 됐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표준화를 시키기로 통계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아 이게 평균이 달라질 때마다 표준 편차가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바뀌는 그 쉐탐수들을 적분하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변수가 x일 때도 있고 변수가 y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 변수가 존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도록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 됐어. 그래서 너희가 아까 전에 각 나라의 화폐가 달러로 표준화가 되듯이 수많은 확률 변수도 어떤 사람은 x로 어떤 사람은 y로 막 여러 가지로 얘들아 확률 변수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수많은 얘들아 확률 변수를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 z라는 변수로 표준화를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이 z가 아까 그 달러 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표준화시키는 공식을 우리가 외워줘야지 되는데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이렇게 표준화가 되더라 라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 m은 x의 평균이고 여기에 시그마는 x의 시그마겠지. 여기에 m과 시그마는 얘들아 변수가 y일 때의 평균과 이제 시그마를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아이고. 자, 얘들아 잘 봐라.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정기분포가 조금 전에 맞아 뭐 10,2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런 문제 이야기 하지 않았니? 8부터 x가 1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x가 8인 거고 x가 14인 거잖아 얘들아. 맞니? 그래서 x가 8인 것을 얘들아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은 x로서는 8이라고 했던 것을 자 얘들아 x-m 나누기 시그마를 해주게 되면 1 나오지. z로 봤을 때는 1이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돈으로 얘들아 뭐 11,000원이다. 저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짜리예요. 맞아. 달러로 한 사람은 얘들아 10달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x 값으로 8이라는 건 z 값으로는 1이다 이렇게 환산해 줄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얘들아 x 값으로 14다 라는 것은 14에서 10을 빼서 2로 나눠주면 얘들아 z로서는 2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x가 8부터 14일 확률은 z로서는 얘들아 어떤 거야? z로서는 아이고 망했다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 이해돼? 다 알고 있었지 얘들아? 요거 계산한 거 마이너스 1인데 1이라고 해서 의아해 하고 있었지. 니네 다 좋을까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틀려줘야 잠 깨더라고. 내 맘을 아냐 이것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z가 2 사이에 있을 넓이로 새롭게 얘들아 환산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얘들아 뭐 이렇게 1,100원에서 2,200원 사이다. 달러로 1달러에서 2달러 사이다 라고 이제 바꾸는 거지. 니네 뭐 물건 살 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좀 돈이 모자르니까 내가 한 1,100원에서 2,200원 사이로 검색을 해야 되겠다. 그럼 달러로 환산해서 검색창에는 1달러에서 2달러로 이렇게 검색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게 얘들아 정기분포 곡선에서 표준화를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됐니? 그래서 y도 마찬가지인데 y는 간단하게만 볼게 얘들아. y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y에 대한 어떤 정기분포가 얘들아 뭐 20,1의 제곱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y 값이 만약에 뭐 20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럼 20에서 y에 대한 평균을 빼고 1로 나눠주면 y가 20이라는 것은 z로서는 0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z가 0 이상일 확률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중국 돈도 달러로 바꾸고 일본 돈도 달러로 바꿀 수 있듯이 x도 z로 바꿀 수 있고 y도 얘들아 어떠니 z로 바꿔줄 수가 있더라 라는 거. 됐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편해진 줄 알겠지? x다 y다 라는 수많은 확률 변수를 우리가 다 z로 얘들아 환산해서 우리가 환산한다는 걸 표준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마치 모든 화폐의 단위를 달러로 이야기하듯이. 됐니? 그럼 얘들아 이거야. 그래 뭐 이렇게 달러로 환산해서 뭐 Z로 환산하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그럼 왜 이런 공식이 생겼나요? 이렇게 공식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그 변수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것을 우리가 표준화시킨 공식으로 만들었는지. 맞아, 이건 지우고 얘들아 이게 하나야 얘들아. 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통계학자들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맞니? 잘 봐 얘들아. 우리가 x-m 나누기 시그마를 z라고 하게 되면 x에 대한 어떤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변수 x 대신에 얘들아 z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왜 하필이면 얘들아 과거에 있던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자, 우리가 z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그럼 z라는 건 얘들아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 거잖아, 그지? 근데 너희가 얘들아 이 ax 더하기 b는 aex 더하기 b라는 걸 알아. 맞아. 모르면 한 대 맞는 것이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 a가 시그마분의 1이니까 시그마분의 1에 2의 x 그 다음에 얘들아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2x를 m이라고 해왔잖아. 지금까지 2x가 m이고 vx를 얘들아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2x가 m이잖아 얘들아 m. 그럼 시그마분의 m에서 시그마분의 m을 빼니까 몇 나오니? 0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이렇게 치환한 이유가 뭐냐 하면 평균이 0이 되도록 환산한 거야. 그 어떠한 x든 y든 변수들의 평균이 0이 되도록. 즉 z에 대한 정규 분포는 얘들아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되는 거지. 평균은 0이 되도록 환산한 거야. 얘들아. 평균이 0이 되도록. 니네 뭐 IQ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IQ 테스트를 얘들아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IQ 테스트는 평균이 100점이 되도록 환산을 하거든 얘들아. 평균이 100점이 되도록. 됐니? 근데 얘들아 여기 정기분포에서는 평균이 0이 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고 분산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분산도 이제 빠르게 좀 구해보게 되면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잖아. 근데 v의 ax 더하기 b는 얘들아 어떠니? a제곱 vx니까 이렇게 되지 얘들아. 근데 vx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1 되지. 그럼 표준편차도 얘들아 몇인 거야? 1이 표준편차 z에 대한 표준편차도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얘들아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즉 아까 얘들아 이 쉐 함수가 얘들아 어떠니? m과 시그마에 따라 변한다 라고 했는데 m과 시그마가 0과 1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들아 어떠니? 얘들아 이렇게 더 이상은 얘들아 그 쉐 함수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지. m이 0일 때만.
그 다음에 시그마가 1일 때 그 함수만 그리자 이거지. 물론 뭐 너희가 막 이렇게 적분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마음씨 좋은 통계학자를 만난 거야 얘들아 옛날에. 만약에 얘들아 내가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뭐 후세 사람들을 얘들아 괴롭히고 싶어. 내가 힘들게 만든 거. 맞아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 평균이 0이 아니라 평균이 얘들아 3.14가 되고 표준 편차가 2.71이 되도록 막 이렇게 항상 표준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도록 막 이렇게 맞아 막 창규의 막 표준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아 내가 최초로 만들었다며 이거를 이해돼? 뭐 개소리고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그 무엇이냐 이거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를 시킨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괜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쉐 함수를 다 적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쉐 함수 다 적분할 필요는 없고 이제 표준 m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함수만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너희가 잘 봐. 이게 종합이야. 자 얘들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잘 봐봐 얘들아.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 정규분포는 x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10,2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였고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p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8부터 x가 14까지의 넓이 즉 얘들아 대칭축이 몇이 되는 거니까 10 나오는 거고 8부터 얘들아 몇 가지? 8부터 14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우리가 맞아 아까 이제 표준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잖아. x 너무 싫다. 우리 z로 표준화 시키자. x가 8이고 x가 14인 거 x가 8이고 x가 14인 거를 표준화 시켜주면 니네 8-10 나누기 2니까 여기다 쓸게 얘들아. 여기다가 Z로 보면 얘들아 몇이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이 됐었고 좀 전에 했으니까 그냥 바로 암산해서 쓰자. X가 14인 것은 Z로서는 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들아 Z에 대한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표준 편차가 2인 것보다 표준 편차가 1이 되게 되면 더 솟아있는 산이 되겠지 그치? 대칭축은 0이고 그래서 얘들아 정규분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얘들아? 2까지 면적이니까 이만큼 면적으로 이 면적을 구하는 대신에 요 왼쪽의 면적을 구해주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얘들아 이런 어떤 핑크색 면적이랑 왼쪽에 얘들아 노란색 면적이 얘들아 서로 어떻다? 이제 같다라고 보는 것이지. 됐어. 왜냐면 얘를 구하는 대신에 얘를 이제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얘들아 이 핑크색 상황을 왼쪽의 상황으로 얘들아 변수를 변하게 하고 있지 얘들아. 그것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표준화 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을 얘들아 그냥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했으면 왼쪽에서 이렇게 표준화된 즉 Z의 정규분포 곡선을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불러. 표준 정규분포 곡선. 이해되겠니?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만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좀 지워도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는? 됐어.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쉐 함수가 일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즉 Z에 대한 표준 정기 분포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얘들아, 너희가 진짜로 뭐 그거를 그릴 리는 없다. 그러니까 너 면적을 적분할 리는 없다라는 거 됐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뭐 지워진 것 같기는 한데 표준화를 얘들아 너희가 시켰다 치는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선생님 그러면 표준화 제가 다 시켜서 이렇게 x축이 있고, 제가 표준화를 시켜서 방금 전에 뭐 마이너스 1부터 얘들아 몇 가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넓이였잖아. 그치? 이렇게 표준 딱 대칭이고 얘들아. 그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2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 다행히 얘들아 문제에서 준다라는 거지 얘들아. 너희가 구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이렇게 표의 형태로 준단 말이야 얘들아. 오른쪽에 뜬 표처럼. 근데 이거는 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얘들아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Z가 0부터 Z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이 Z가 0.5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Z가 0.5라고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거를 얘들아 이거 그림 계속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림 뭐 이쁘지도 않고 얘들아 하니까 아까 전에 그 전기분포 곡선 얘들아 이거 있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 이게 표준화가 돼서 얘들아 이제 이게 표준화가 돼버려가지고 오케이.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리자 얘들아.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워버리게 되면 어때 얘들아? 이거 전기분포 곡선으로 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평균이 얘들아 몇인 그래프로 이제 보자. 이거 평균이 0이 되었다라고 보자고. 여기 이렇게 얘들아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대추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얘를 보게 되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0부터 0.5까지, 그러니까 0.5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가 0.5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얘들아 몇이라고 준 거야. 이 넓이를 0.1915입니다 라고 줘버린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여기가 1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0부터 1까지 면적은 몇이라고 준 거야. 0부터 1까지 면적은 0.3413이다 라고 이렇게 준 거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좌우 대칭이라면 얘들아 이 함수는 좌우 대칭이야. 그리고 전체 면적은 몇이 돼줘야 돼? 전체 면적은 1이거든 얘들아. 전체 면적이 1 맞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얘들아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럼 그게 얘들아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들아 0.3413으로 줄 수가 있는 거지. 얘가 0.3413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가 좀 응용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Z가 0 이상일 확률이다. 전체 면적이 1이라며. 그럼 0 이상이니까 얘들아 여기 이만큼 이야기하는 거 맞아 얘들아. 이만큼 이야기하게 되는 거 맞아. 절반이니까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0.5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 되겠니? 그 다음에 얘들아 좀 더 해볼게 얘들아. 이거 연습하는 건 너희가 얘들아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여기가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맞아? 이거 연습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Y축도 좀 그려놓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얘들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려놓고 얘들아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로 가서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보는 거야. 자 얘들아 P Z가 1 이하다. 그럼 1이 여기 있지 얘들아. 1이 여기 있고 1 이하니까 이렇게 얘들아 색칠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렇게 색칠되는 거 맞아? 됐니? 근데 지금 색칠된 부분 중에서 요만큼 면적은 몇이래 얘들아. 요만큼 면적은 0.3413이다 라고 줬고 요 오른쪽에 왼쪽의 면적은 몇이 되는 거야 얘들아. 0.5가 되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0.5에다가
0.3413이 더해지는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예, 외울라 그러지 말고 너희가 얘들아 이렇게 대칭 축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라 이거야. 됐니? 그러면은 너희가 얘들아 이런 거 한번 구해볼까 우리가? P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들아. 대칭성을 이용을 하는 문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종종 출제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말했듯이 0부터 1 사이 면적이랑 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면적이 똑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내볼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면적에다가 Z가 1보다 작을 면적을 더한 합이 무엇일까를 이 표를 보지 말고 대답을 해보는 거야. 표가 없다 치고 얘들아. 맞니? 그럼 너희가 잘 봐라 얘들아.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잖아 얘들아.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맞아? 요걸 요 면적이다 라고 같은 색깔로 놓고 Z가 1보다 작을 확률이다 라고 하게 되면 1이 여기 있으니까 얘들아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긴 아까 해서 이만큼 넓이가 되겠지 얘들아. 이만큼 넓이가. 그러니까 주황색이랑 파란색을 더하면 몇이냐 라고 물어봤잖아. 좀 보이네 얘들아. 주황색 면적 왼쪽에 있는 주황색의 면적이 오른쪽에 내가 조금 진한 색으로 할게 얘들아. 여기 이 면적이랑 어떤 거야 얘들아.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이 면적이랑? 그럼 파란 더하기 진한 주황을 하게 되면 얘들아 전체 면적이니까 몇 나오게 되는 거야? 1 나온다 라는 걸 너희가 이렇게 대칭성으로 상상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정규분포의 그 곡선 표준 정규분포의 면적을 구할 때 정말 대충 구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는 알겠니? 대칭성도 이용하고 너희가 이제 어느 정도 색칠을 해서 아 여기 면적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힌트를 좀 얻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 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넓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가 아 이건 좀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수 있겠구나. 요즘 트렌드란 말이야 얘들아 수능에서. 그래서 그렇게 요 내용은 잡아갈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자,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정기분포 곡선을 얘들아 이렇게 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얘들아 너희가 여기는 이제 안 보여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표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얘들아. 표를 가지고서 뭐 주어진 넓이를 구하게 줄 수가 있는데 맞니? 아이고 이 표가 아니라 얘들아 어디 갔니?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얘들아. 이렇게 여기를 좀 올려서 할까 얘들아. 여기를 좀 올려가지고 잠깐만 요 표를 조금 얘들아 움직여서 여기다 넣고 좀 이야기를 할게.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아 여기서 내가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문제에서 P 맞아 뭐 0에서 Z가 1 사이의 확률이다 라고 말하면 표에서 줘야 된단 말이야. 표에서 이렇게 0.3413입니다 라고 줘야 돼. 줘야지 알 수가 있는 거야. 3413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아 0.3으로 줄 때도 있고 0.3145로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아무튼 표에서 줘야 되는데 이 표 대신에 얘들아 이 표 대신에 이렇게 얘들아 지금 얘들아 이 그림 보여 얘들아 이 그림 이렇게 그림으로 줄 수도 있더라 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이 그림을 해석 못해서 얘들아 정말 1년 더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여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건 뭐냐 하면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 거야. m, 시그마 제곱 곡선을 그린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들아 요 값 있지 얘들아. 요 값은 x가 m인 거지.
여기 있는 값은 얘들아 x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m 더하기 시그마로 준 거지. 여기는 x가 m 마이너스 시그마고. 근데 우리가 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표준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잘 봐. x가 m이라는 것을 z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니까 z로선 0인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m이 얘들아 z로서는 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z로서는 0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니네 여기 보이지 얘들아? m 더하기 시그마 보이니 얘들아? x가 m 더하기 시그마를 표준화 시키게 되면 x 값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눈다면 1이네. 그래서 얘들아 이건 z로서 보게 되면 얘들아 여기 몇이 되는 거야? z로서는 1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얘들아 z로서는 2가 되는 거고 z로서는 3 되는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들아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잘 봐라 얘들아. 여기 이 부분 잘 봐 얘들아. 이 부분 이 면적이 0.6826이라는 거잖아 얘들아. 이 면적이 0.6826이라는 거지. 그럼 절반만 구하자 이거 얘들아. 절반만 구해주면 얘들아 0.6826의 절반이니까 0.3413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맞아? 이렇게 표로 주지 않더라도 얘들아, 이렇게 표로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맞아, 이렇게 그래프로 너희한테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 라는 거. 표가 없고 얘들아 그래프로 줬을 때 이걸 못 알아듣고 얘들아 못 푼 친구들이 꽤 있어. 뭐 뒤에서 문제도 풀게 될 거 아니네. 알겠니? 그래서 이 표까지 너희는 완벽하게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같은 연습을 한번 너희가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 요거 좀 지우고. 이 표를 보고서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이 표만 보고 요 표를 보고 맞아. 내가 너희한테 만약에 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z가 2 사이일 확률은 몇이냐 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아까 전에 연습했듯이 아 여기가 얘들아 z로서는 2였지 이거 표준화 시킨 거니까 여기가 어떠니 얘들아 m-2 시그마가 z로서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면적을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이게 0이고 그지? 그래서 이 면적은 얘들아 뭐라고 준 거야? 0.9544로 준 거구나. 뭐 절반하면 0부터 2까지 면적도 구할 수 있고. 됐니? 그래서 이렇게 표가 아니라 그래프로 줬을 때도 너희는 확실하게 얘들아 이걸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됐니? 그래서 이게 얘들아 내용 설명이 되게 길었지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 설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래서 뭐 문제 풀이는 얘들아 뭐 이제 끊어서 얘들아 여기 또 1시간 넘어가면 니네 안 보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니네 그 뒤에 이항분포 정기분포는 얘들아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정기분포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얘들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고생했어요.